안녕하세요. 행복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40대 전업주부 해피두들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2021년 추석까지도 추석 음식을 모두 구입해서 시댁에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부터는 짠테크를 시작하며 추석 음식도 만들어 봤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구정 명절을 보내고 바로 2022년 1월 식비 결산을 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거의 성공입니다. 저는 남편 회사 식대까지 3인 가족 식비 유지를 100만 원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는 대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IMF 세대이기에 부모님께 등록금과 용돈을 받지 않고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었는데요. 혹여나 생활비가 떨어질까 무서워서 쓰기 시작했던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절약을 하기 위한 가계부가 아니라 그냥 빵꾸나지 않기 위한 가계부를 지금껏 써왔던 저는 꿈과 목표가 생기고 나서는 절약과 저축을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가계부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한민국 평균 연봉 직장인이고 저는 별다른 부수입 없이 결혼 9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자산을 일궈 나간 것 보면 빵꾸나지 않기 위한 가계부 쓰기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었나 봅니다. 이번 가계부 결산을 하면서 결혼 생활 9년간의 가계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결혼한 첫 해에는 저축률 50% 가까운 저축을 했더라고요. 이때처럼만 계속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자, 적금, 보험료가 월급의 반이 되는 금액을 계속 지출하며 살았구나, 참 열심히 살았네 하는 나에 대한 연민, 대출 이자를 많이 내서 이렇게 돈을 벌었구나 하는 뿌듯함, 보험은 드는 게 아니었는데 하는 늦은 공부에 대한 아쉬움 등등 많은 것을 느꼈던 지난 가계부 복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10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기 바래요. 자, 2022년 1월 식비 결산은 이렇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100만 원이 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식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체력이 되지 않아 반찬을 못 만든 것도 있는데 의도적이었던 것도 있어요. 반찬을 만드는 일보다 재테크 공부를 하는 것이 더 급하다였던 것인데요. 솔직히 집안일을 다 하고 공부까지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을 많이 사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집안일을 많이 하지 않고 공부해서 돈을 번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만 있다면 간단한 음식은 빠르게 충분히 해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인생 목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가계부를 보니 아파트에 살지 않고 빌라에 살아서 관리비가 적게 나온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것이 많지 않은 월급에도 적금과 대출 이자, 보험료로 지출했던 내역이고요. 이것이 빌라에 살면서 지금과는 다르게 많이 들었던 적금 내역과 빌라여서 혜택받던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10,000원이고 사용한 수도세와 전기세 그리고 인터넷 비용만 내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못했지만 빌라에 살면서는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멀리 갈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자동차를 대여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재테크와 멀어지는 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 엄마로서 아이가 어릴 때 최대한 돈을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후회되는 육아 지출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국공립기관에 보내세요. 아는 동생 2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들은 국공립기관에 보내더군요. 국공립기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국공립기관 좋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는 엄마표로 공부하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습지가 너무 지겨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습지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끊기 미안해서입니다. 어쩌다 보니 엄마표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공부도 아이 교육도 부모가 시켜야 잘 됩니다. 누가 부모보다 더 관심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가르치며 생기는 시행착오도 일찍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날 생일 선물은 저렴하게. 어릴 땐 기억도 못합니다. 저도 비싼 거 많이 사줬죠. 한두 번이면 모를까 계속 사주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렴이 선물도 아이가 좋아하는 종류로 사주면 행복해해요. 네 번째, 유교전 갈 때는 예산을 세우자. 심심하면 유교전 할 때마다 가서 꽤 큰 비용을 들이곤 했는데요. 아이는 과연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면 피곤하기도 하고 밥값도 쓰게 되고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산을 세우고 가거나 가서 시장조사 하는 용도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중고 물품을 적극 활용하자. 중고 거래를 많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물티슈 사용을 자제하자. 아이가 어릴 땐 힘들잖아요. 저도 아직 물티슈 사용 자제가 쉽지 않지만 물티슈로 해결하기는 아이가 어릴 때 쉽게 생기는 습관입니다. 물티슈보다는 걸레, 가제수건을 적극 활용합니다. 일곱 번째, 달달한 주스는 아이 건강을 해칠 뿐. 차 타고 어디 가면서 달래기용으로 많이 줬어요. 지금도 아이는 주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을 안 좋아하죠. 마른 편이었던 아이가 점점 비만이 돼가면서 지금은 콜라 주스를 너무 밝히는 아이가 됐습니다. 다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물이 최고입니다. 이번 달 앱테크 수익도 2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이는 받은 상품도 금액으로 쳤을 때 제가 계산한 방법이고요. 가장 많은 수익이 되는 것이 커피 쿠폰이고 문화상품권, 마트 상품권, 화장품 샘플, 각 회사 포인트 적립금 등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결혼하고 생활하고 육아하며 재테크 절약에 대한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모두 겪고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짠테크, 재테크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저보다 10년 빨리 이루시면 좋겠어요. 구정 설 연휴 기간에 못한 운동을 나왔다가 지출 폭발을 막기 위해 아주 맛있는 케이크와 커피도 마셨어요. 사람 없는 카페 거리 너무 좋네요. 구정 명절이 지나니 진짜 2022년을 맞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새로운 2022년을 맞아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올해도 저에겐 이사와 또 적응의 시간 등 힘든 일들이 많지만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라 생각하니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찬 새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해피두들 하세요.